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모의고사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1번 문제부터 저하고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식품위생법령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은 나왔어요. 자, 식품위생법령상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 자, 휴게 음식점입니다. 1번이죠. 자, 일반 음식점에서도 주류가 판매 가능하고요. 단란주점, 유흥점 물론 다 가능하죠. 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동네에 있는 김밥천국에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휴게소에 있는 음식점에서는 절대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는 상시일에 몇 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나와있죠. 자, 요 문제는 저하고도 이론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50명입니다. 자, 우리가 집단급식소라고 단체급식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는 50인 이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50인 이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업장은 우리가 단체급식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0인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버섯의 독성분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식중독을 일으키는 버섯의 독성분. 자,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무스카린, 그 다음에 콜린, 아나미타톡신이 있었죠. 자, 여기서 정답은 1번 아마미타톡신이라는 거.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게 나왔어요. 자,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이 한 가지고요. 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독소형 식중독 두 가지는 정말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독소형 식중독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중 한 가지가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이고요. 그 다음 클로로스티움 보툴리듐 식중독이죠. 자,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은 그 대표적인 이제 장독소를 생성하고요. 위장 장세가 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위장염이. 그래서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두통 열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장염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복기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에서 황색포도상균 식중독에서 이제 옳은 거를 물어본다면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극성 위장염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 문제예요. 세균성 식중독의 감염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세균성 식중독 감염 예방 대책이죠. 자, 세균성 식중독은 아무래도 오염돼서 이제 들어오는 식중독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자, 1번 원인균의 식품 오염을 방지한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2번 위험한 자의 식품 조리를 금한다.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죠. 이 환자가 조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세균이 옮겨가고 이런 열은 없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장염 환자라면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장염은 이제 이 세균성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지만은 위험한 환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볼까요? 효소적 갈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자, 효소적 갈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효소적 갈변이 있었죠. 자, 효소적 갈변이라는 거는 이 효소가 저희가 뭐 껍질을 깐 거나 공기를 이제 산소를 접촉하면 이 효소적 갈변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었다는 건데, 자, 가열하여 효소를 불활성시킨다. 맞습니다. 감자를 삶아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갈색으로 변하지 않게 되거든요. 자, 효소의 최적 조건을 변화시켜서 피해를 낮춘다. 얘도 맞습니다. 물에 담근다거나 이런 소금물에 담궈도 얘네가 갈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아항산 껍질 처리를 한다. 자, 얘도 맞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산소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4번은요. 산화제를 첨가한다고 돼 있는데 산화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화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다 올바른 답이 들어가려면
환원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환원제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얘가 올바른 말이지만 산화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7번. 다음 감염병 중 생후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아이가 태어나 가장 빨리 맞는 주사, 우리가 불주사라고 하죠. 애기들 보면 이렇게 땡땡땡땡 점 모양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생후 4주 이내에 맞아야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결핵 BCG라고도 얘기하죠. 결핵 주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식품의 부패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나왔죠. 음식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자, 냄새를 맡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산도를 검사할 수 있고요. 생균수를 검사해서 1g당 10의 7승에서 8승 정도가 나오면 얘가 부패가 됐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유산균하고는 부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화학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독을 찾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에요. 설산성 폐류 중독은 화학성이 아니라 자연독이죠. 자연독 성분이기 때문에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으면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 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존료는 식품 미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모조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규소수지는 주로 산화방지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규소수지 우리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 중에 뭐였어요? 소포제였습니다. 거품을 없애는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규소수지는 산화방지제가 아니라 소포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1번 화재 위험성이 있는 화기나 설비 주변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맞죠? 자,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자, 3번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오히려 화재 발생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더 자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3번.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12번. 자, 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제가 오늘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음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소음 측정 단위인 데시벨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데시벨은 음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폰이 나올 때가 있어요. 폰이요. 자, 이 폰은요. 음의 강도가 아니라 음의 크기입니다. 음의 크기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소음 측정 단위 데시벨은요. 음의 강도를 나타내고 폰은 음의 크기를 나타난다는 거 꼭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같이 밑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위험도 경감의 원칙에서 핵심 요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1번 위험 요인 제거 맞습니다. 위험 발생 경감 맞죠. 사고 피해 경감 맞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에서 치료가 나왔어요. 자, 우리 위험 경감도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전기 안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풀어보시고 쉽게 풀어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한 개의 콘서트 여러 개의 선을 연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구슬을 만지지 않는다. 맞죠. 전열기 내부를 물을 뿌려서 사용한다는 건 전혀 맞지 않죠. 전기하고 물은 닿지 않아야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5번. 새우나 게 등의 각각류에 함유되어 있으며 사후 가열되면 적색을 띠는 색소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새우하고 게에 들어있는 색소고요. 가열하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아스타산틴 색소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6번 볼게요. 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죠. 단백질의 특성에 대한 거를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CHONSP 등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1번 보기 문제부터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앞에 제가 이 이론 부분에서도 표시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붙들고 계시면은 다음 문제 진도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고, 얘네들은 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백질은 뷰렛에 의한 정색 반응이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또 어려운 단어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 뷰렛이 뭐냐면요,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우리가 액상 같은 거 할 때 스포이드 같이 이렇게 액상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 뷰렛은 스포이드보다 훨씬 더 작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험 물질을 할 때 굉장히 작은 액체를 옮길 때 사용하는 걸 우리가 뷰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정색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자색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단백질은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다음 중 박력분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1번 경질의 밀로 만든다. 아닙니다. 경질의 밀로 만드는 거는요, 강력분 중에서도요, 더 단단한 파스타나 스파게티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고요. 자, 다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아니죠.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누구예요? 중력분이죠. 자, 탄력성과 점성이 약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력분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튀김, 카스테라, 과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탄력성과 점색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18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식품위생법 목적을 씌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1번.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맞습니다.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맞죠. 국민보건의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맞습니다. 자, 부정식품 제조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생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한천이 뭐였어요? 우리 우뭇가사리로 만든 거였어요. 그죠? 식물성으로 만들었고요. 약간 이 양갱이나 이런 것들을 굳힐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용도가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훈연식품의 산화 방지제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20번. 대표적인 콩 단백질인 글로불린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콩 단백질, 밀가루 단백질, 그 다음에 뭐 우유 단백질 이런 것들 꼭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종류를 해볼까요? 자, 글리신이 정답이에요. 일단 1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 알 부분은 뭐였냐면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이었어요. 난단백질이죠.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글루텐은요, 밀가루 단백질이죠. 밀가루. 제이는 뭐였어요? 옥수수 단백질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1번. 채소와 과일의 가스 저장 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21번에. 자, 가스 저장하면 과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가스를 주입시켜서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답은 1번입니다. pH 조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2번. 다음 중 발효식품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다음 중 발효하는 게 뭔지 찾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답은 치즈죠, 여러분들.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레닌이나 산을 첨가해서 걔를 응고시켜 발효시키는 만드는 게 우리가 치즈잖아요. 물론 치즈 종류 중에서도 발효 치즈가 있고 무발효 치즈가 있긴 한데 대표적인 치즈는 이제 발효식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치즈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3번. 다음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거. 자, 당질에 우리 감미도 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제일 첫 번째 건과 제일 마지막 거 정도는 무조건 제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단 당이 뭐였어요? 과당이었습니다. 그럼 제일 달지 않는 당이 뭐였죠? 유당이 꼴등이에요. 답은 여기서는 뭐예요? 3번 과당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식품의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식품의 수분 활성도 뭐였죠? 수분이 충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활성도를 퍼센트로 나눈 거. 그 기압에 비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물은 무조건 어떤 식품보다 물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무조건 어떤 식품도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물의 수분 활성도가 1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식품이라도 수분이 아무리 많은 수박이라도 두부라도요 수분 활성도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241페이지입니다. 자, 노로바이러스 나왔어요. 자, 노로바이러스 장염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뭐 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많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종류이긴 하는데, 자, 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이틀에서 이틀 정도는 치유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장염도 마찬가지죠. 장염도 사실상 병원에 가면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거지, 사실 장염에 대한 치료제보다는 이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료가 되듯이 노로바이러스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26번 유지의 발현점. 자, 여러분들 발현점이 뭐였죠?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이었어요. 자, 유지의 발현점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관계가 먼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유지의 발현점은요 기름을 사용하면 할수록, 산소를 만날수록, 그 다음에 금속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갈수록, 사용을 많이 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용해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27번. 다음 중 계량 방법이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자, 마가린을 잴 때는 실온일 때 계량컵에 꾹꾹 눌러 담고 직선으로 된 칼이나 스패츌라로 깎아 계량한다. 맞습니다. 자, 마가린은 냉장고에서 꺼내시면 딱딱하기 때문에 똑바로 계량할 수가 없어요. 실온에 놔두셔서 부드러워지면 그때 계량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밀가루를 잴 때는 측정 직전에 채로 친 후, 맞아요? 눌러 담기가 안 돼요. 누르시면 안 되죠. 다른 기구를 통해서 살며시 담으셔야 돼요. 눌러 담는다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흑설탕을 측정할 때는 채로 친 후, 사실 채로 치는 것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흑설탕은 채로 치지 않아요. 그리고 누르지 말고도 달라요. 누르셔야 합니다. 눌러 담아 위를 스패츌러로 깎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트닝. 자, 마가린 친구죠. 마가린이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자, 얘는 냉장 온도가 틀렸죠. 냉장 온도에서 재밌게 똑바른 계량이 되지 않고요. 실온에서 계량컵에 꼭 눌러 담은 뒤 직선에서 스패츌러로 깎아 측정하는 방법이 올바른 계량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문제 28번. 난백으로 계란 흰자로 거품을 만들 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방은 거품 형성을 요구하는 게 한다? 아니요. 거품 형성을 방해합니다. 거품이 전혀 일어날 수 없어요. 심지어 계란 노른자가 깨져도 노른자에 있는 지방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며 거품 형성을 용해한다? 맞습니다. 난뱅이 등정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거품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자, 29번. 간장의 진위 성분은, 맛 성분은 물어본 거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글루탐산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0번.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대요. 정장 효과가 뭐예요? 장을 깨끗하게, 장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있는 당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유당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1번 중조. 이거 오타네요. 그죠? 증조가 아니라 중조인데, 그죠? 소다를 넣고 채소를 데치면 어떤 영양소의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비군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C는요, 사실상 가열하면 거의 이 영양소가 파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비군과 C가 묶여있는 2번이에요. 자, 32번. 육류, 생선류, 알류, 콩류에 함유된 주된 영양소 되어 있죠. 자, 육류, 생선류, 알류, 콩류. 자, 특히 콩에 들어있는, 알에, 계란에 들어있는 주된 영양소 뭐였어요? 단백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볼게요. 자, 33번. 다음 중 사용이 허가된 발색제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폴리아크릴산 나트륨, 알긴산 프로필렌글리콜, 카르복시 메틸스타치 나트륨. 이름 짓기도 힘드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 문제에 나오진 적도 없어요. 이론에도 나온 적도 없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어디에 사용이 허가됐었어요? 육류요. 햄을 만들 때 사용될 수 있는 발색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9번. 개나 고양이 등의 같은 애완동물의 침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감염병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거 임신을 경험해 보신 이제 어른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임신하면 강아지나 개하고 특히 고양이하고 뽀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개나 고양이 통해서 우리 몸속에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톡소플라보마체. 침을 통해서도 옮길 수도 있지만 분변을 통해서도. 그래서 고양이나 개똥도 웬만하면 임산부들은 안 만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5번. 감염병과 발생 원인이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유행성 출혈열은요, 쥐가 옮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 유행성 출혈열은 쥐가 옮기는 병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중 간혹충의 제인간 숙주는 하고 나왔어요. 자, 외우렁이를 누가 먹어요? 잉어나 붕어가 먹고요. 그거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 간디스토마가 올 수 있었죠. 충분히 가열하면 예방이 가능한 이 식중독이었습니다. 식중독이 아니죠? 이게 식중독이 아니고 감염병이죠. 감염병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붕어나 잉어. 자, 37번. 조미료의 침투 속도와 채소의 색을 고려할 때 조미료 사용 순서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무조건 제일 첫 번째 거는 제가 외우시라 했어요. 설탕이 제일 1번입니다. 조미료를 사용할 때는 설탕이 가장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되고 식초가 제일 마지막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떡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떡을 어떻게 하면 굳지 않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38번. 찹쌀가루의 1번. 찹쌀가루의 함량을 높인다. 맞습니다. 찹쌀가루가 많이 들어갈수록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을수록 떡이 잘 굳지 않아요. 그래서 맵떡이랑 찰떡을 구분하면 찹쌀가루로 만든 떡이 훨씬 더 잘 굳지 않는다는 거. 설탕을 많이 써도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찹쌀떡 같은 경우는 찹쌀떡에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찹쌀떡은 실온에 보관해도 절대 거의 굳질 않습니다. 자, 급속 냉동시켜 보관한다. 맞습니다.
냉동 0도씨 이하로 보관하면은 떡이 노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자, 수분 함량을 30에서 60%로 유지한다? 아니죠. 이때가 제일 노화가 잘 일어나게 되겠죠? 몇 퍼센트예요? 15% 이하로 줄여야만 떡이 노화가 방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떡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거의 가래떡, 떡국떡 만들 때는 사실 사용하기도 해요. 노화가 방지할 수 않게.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39번. 홍조류에 속하고 무기질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단백질도 많이 함유된 해조류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 보기 중에서 홍조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김과 우뭇가사리가 홍조류입니다. 그럼 미역과 다시마는 뭐예요? 갈조류예요. 자, 그러면 이 김 두 가지 중에요,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해조류라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우뭇가사리는요 섬유소가 많아요. 단백질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이 묵가사리 한천을 많이 즐겨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0번. 육류 조리 과정 중 색소의 변화 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육류에 들어있는 색소 두 가지가 있죠.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이 있어요. 자, 고기 색소는 미오글로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미오글로빈이 산소를 먼저 접촉하면 뭘로 변해요? 옥시미오글로빈 변해서 점점점 갈색을 더 진해지는 거 우리가 메트미오글로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번이에요.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하고요. 다시 메트미오글로빈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1번. 마요네즈를 만들 때 기름의 분리를 막아주는 것을, 이건 너무 쉽죠. 자, 우리 계란에 들어있는 누구예요? 노른자에 들어있는 유화제 때문에, 레시틴 때문에 우리가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낭 1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유에 산을 넣으면 응고물이 생기는데 이때 이 응고물의 주체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유 단백질 이름 누구였습니까? 카제인이었어요. 이 카제인이란 녀석은 산과 레닌을 만나면 응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유에 산을 넣으면 만나서 응고할 수 있는 거 우유 단백질 카제인입니다. 3번이에요. 자, 43번. 주방에 바닥 조건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산 알칼리에 약하면 될까요? 안 되죠. 바닥 전체 물매는 10분의 20분 적당하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정답은 4번이에요. 고무타일, 합성 수지 타일 등 잘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선택해서 바닥을 깔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인테리어 디자인만 보고 바닥을 깔으시면 안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다음 문제. 자, 46번. 자, 계산 문제가 나오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도 이 계산 문제는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수포자였거든요.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으로서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저도 사실 문제를 풀지 않아요. 얘를 풀지 않고 다 60문제를 다 풀었다가 맨 마지막에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식은 일단 대치식품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대치식품량의 식품량을 구할 때는 원래 식품량 곱하기 해당 성분 수치를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대치하려는 대치식품의 성분 수치를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를 구하는 공식보다는 좀 계산을 해요. 지금 얘가 15g인데 얘는 18g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는 조금 더 단백질을 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부 50g보다 이 3g에 해당되는 양을 좀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g당은 3g이, 그죠? 3g이 적으니까, 그러면 얘를 50g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적냐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야매적으로 계산을 하는 편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수치의
숫자를 찾기도 합니다. 일단은 정답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아마 이렇게 계산하셔서 4번을 찍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4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빼셔야 된다는 거. 이게 그람수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성분 수치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 더 수치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마이너스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47번. 분변 소독이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47번 문제 보시면 분변 소독에 적합한 거 답은 3번이에요. 생석회. 자, 48번. 생활 쓰레기 품목별 분류 중에서 동물의 사료로 가용한 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잖아요. 지금 다음 중 음식물 쓰레기 뭐예요? 주개를 우리가 젖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해서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주개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49번. 검역 질병의 검역 기간은 그 병의 어떤 기간과 동일한가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약간 코로나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가 최대 오랫동안 잠복기가 몇 주예요? 2주 정도예요. 그죠? 2주 정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다녀오신 분은 우리가 언제까지 자가격리를 하시라 그래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질 것 같아요. 췌장 잠복 기간과 그 검역 질병의 기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은 췌장 잠복 기간. 정답은 2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50번.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산모충이죠. 그죠? 답은 3번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51번. 갈비구이를 하기 위해서 양념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양념 중 육질의 연화작용을 돕는 역할을 재료로 짝지어진 것은? 하고 나와있죠.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실습 중에서도 너비안이라는 구이를 하는데 이때 배즙을 갈아 놓거든요. 왜냐? 배에 있는 프로타아제 성분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 양념, 불고기 양념을 제어도 설탕 성분에 의해서 고기가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52번. 쌀에서 섭취한 전분이 체내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자,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답은 2번이죠.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우리가 몸에서 활용할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비타민이죠. 하지만 백미를 주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비타민 B1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세요? 최대한 잡곡밥을 먹거나 콩밥을 먹거나 콩을 넣어서 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53번. 찹쌀에 있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해 설명 중 맞는 것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찹쌀은 아밀로스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찹쌀은 아밀로펙틴이 100%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라고 뭐예요? 3번이죠. 아밀로펙틴 100%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찹쌀은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54번. 쌀의 조리에 대한 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쌀을 너무 문질러 씻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손실이 될까요? 아니요. 지용성 비타민이 손실이 되지 않죠. 누가 손실이 될까요? 비타민 B1이 손실이 되죠. 자, pH 3, 4에서 산성물을 사용해 밥맛이 좋아진다. 식초가 들어가면, 산맛이 들어가면 밥맛이 절대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다. 알칼리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소금을 살짝 넣으면 밥맛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수세한 쌀은 씻은 쌀이란 얘기예요. 씻은 쌀은 3시간 이상 물에 담가 놓아 흡수량이 적당하다. 그럼 밥이 정말 다 뭉그러집니다. 겨울철에는 1시간 정도, 여름철에는 40분, 30분 정도만 담가 놓으셔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묵은 쌀로 밥을 할 때는 햅쌀보다 밥물의 양을 더 많이 한다. 맞습니다. 묵은 쌀은 그만큼 수분이 그만큼 많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묵은 쌀로 밥을 지을 때는 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늘리시고, 오히려 햅쌀로 밥을 지으실 때는 물의 양을 조금 더 적게 하셔야 진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답은 4번이죠. 자, 55번. 단팥죽을 만들 때 약간의 소금을 넣었더니 맛이 더 달게 느껴졌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맛의 강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주된 맛 성분에 약간의 소량의 다른 맛을 넣었더니 주된 맛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진 현상, 맛의 강화 현상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 맛의 대비 현상이라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6번. 다음의 육류 요리 중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요,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건요, 사실상 제일 많이 가열하지 않는 걸 고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 물어보면요, 가장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탕 아니죠. 오래 끓이죠. 편육도 오래 삶아야 되는 거예요. 장조림도요, 물에 넣고 끓이는 것 때문에 오래 끓여요. 산적은요, 구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57번. 국수를 삶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끓는 물에 넣는 국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맞죠? 국수 무게의 6배에서 7배의 물을 넣는다. 물을 많이 넣으셔야지 국수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삶을 수 있고 뭉치지 않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국수를 넣으면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하면 찬물을 넣는다. 맞죠? 자, 국수가 다 익으면 많은 양의 냉수에서 천천히 식힌다. 아니죠. 빠르게 식혀야죠. 이거 그냥 문제를 조금 빠르게 보시면은 실수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익히면 안 되죠. 빨리 식히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자, 58번. 강함이란 주로 어떤 성분을 보충한 쌀인가 라고 돼 있죠. 제가 백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비타민 B1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작용에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을 인위적으로 뿌려서 만든 쌀이 가공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비타민 B1이에요. 자, 2번입니다. 자, 콩밥에는 쌀밥에 의해서 어떤 영양소의 보완에 좋은가? 이거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거죠. 누구에 있어요? 비타민이죠. 자, 60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장마철 후 저장한 쌀이 적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곰팡이가 핀 거죠. 그래서 이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쌀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돼요. 실온에 보관하시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상이 되는 조건에서는 저장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 조건 때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저장된 쌀에 곰팡이가 오염되어 그 대사산물에 의해 황희살색으로 황변미 중독이라고도 얘기하죠. 맞습니다. 황변미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위생사가 무해하다? 아닙니다. 곰팡이가 핀 쌀은 떡도 못해 먹어요. 그냥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 모의고사 1회차 저하고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차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